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반려견에게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고 키우던 핏불 테리어에게 소중한 생명을 잃는 충격적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같은 고민을 하던 한 아빠는 우연히 낯선 개를 입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얌전하고 조용한 개, 낯선 나라에서 온 낯선 이름의 진돗개였죠. 그 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위험을 막아섰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진돗개가 말없이 가족을 지켜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마리 진돗개가 바꾼 놀라운 가족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48세 싱글 데디 마크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 딸아이 조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마리 개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던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뉴스에서 시작됐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TV를 보고 있던 날이었어요. 뉴스 속 화면에는 아기를 들고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핏불 테리어에게 물려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핏불은 아이의 가족이 사랑으로 키우던 보호견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존재에게 아이를 잃은 거죠. 그 뉴스는 저를 꽤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 역시 딸을 지켜줄 개를 입양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집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우리 집 우편함에 익명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밤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딸 조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방문을 꼭 닫고 자더라고요. 어느 날엔 조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거 좀 봐요. 누가 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몰래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은 학교 근처에서 찍힌 듯한 것들이었고 댓글에는 곧 만나자 같은 섬뜩한 문장이 달려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싶었던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이를 데리고 등하교했고 집에는 CCTV를 설치하고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조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게 늘 불안했어요. 그래, 내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없다면 아이 곁을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견 입양을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핏불 테리어였습니다. 강하고 근육질에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개였죠. 실제로 핏불을 키우는 지인도 잘 훈련하면 가족을 지키는 최고의 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호소에 연락해서 경계 본능이 강한 핏불 성견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적당한 개가 있다고 말했고 입양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핏불에게 아이의 목숨을 빼앗긴 엄마의 절규. 그 장면은 제 결정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제 딸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고 어떤 데든 한 번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핏불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양을 취소하려고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브루너 씨, 시스템 오류로 핏불이 아닌 다른 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임시로라도 데려가 보실래요? 진돗개라는 한국 견종인데 보호 본능이 강한 아이예요. 진돗개?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핏불도 셰퍼드도 아닌 한국에서 온 개라고요? 솔직히 기대는커녕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온 개가 과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도 당시엔 뾰족한 대안이 없었고 보호소 직원의 간곡한 요청에 2주만 임시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하얀 털의 진돗개가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처음 진을 봤을 때의 인상은 딱 한마디였어요. 너무 조용하다. 다른 개들처럼 짖지도 않고 저에게 달려오지도 않고 딱 현관 한 구석에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핏불을 기대했던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조용한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첫 느낌이었어요. 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얘 너무 멍하니 있어. 우리 지켜준다더니 아무 반응도 없잖아. 딸의 말에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공을 던져도 반응 없고 문소리에 귀만 살짝 움직일 뿐 짖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진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몰랐을 뿐입니다. 진은 조이의 방문 앞에 항상 앉아 있었고 조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면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 행동이 처음엔 습관처럼 느껴졌지만 이후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그건 명확한 감지였고 감시였고 보호였어요. 하지만 그땐 알지 못했어요. 진의 조용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집중이라는 걸. 진은 그런 개였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늘 조이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진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그 조용한 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딱 한 가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조이가 등교하기 전 현관문 앞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이 닫히면 바로 창가로 걸어가 골목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그리고 학교 시간이 다가오면 진은 거실을 빙글 돌다 다시 현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올 방향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는 퇴근 후 CCTV를 확인하다가 조이가 들어오기 2분 전에 진이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시각 골목 어귀에는 검은 후드티를 쓴 남성이 서 있었고 그 남자는 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라졌어요. 진은 조이가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과 창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마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벽처럼 말이에요. 설마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땐 믿기 힘들었어요. 진이 정말로 누군가를 감지한 걸까?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 하지만 그날 밤 진은 조이의 방문 앞에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바짝 문에 붙어 귀를 세우고 숨소리마저 죽인 듯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이와 관련된 시간대에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진은 창문 근처에 앉아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진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정말 낮고 짧게. 하지만 분명한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은 여전히 몸을 긴장한 채로 바닥에 낮추고 창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진이 으르렁거리기 몇 초 전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울타리 근처에 스치듯 잡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남자는 집을 한 바퀴 돌다가 뒤쪽 창문 근처에서 잠깐 멈췄고 진은 그 타이밍에 정확히 반응했던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진은 단순히 조용한 개가 아니라 우리 집과 딸을 지키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려. 진의 조용함은 무심함이 아니라 집중이었고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절제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 너 대체 뭐야? 넌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이후로 저는 진의 행동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짖지 않았고 여전히 애교도 없고 공도 물어오지 않았지만 진의 존재는 우리 집에서 점점 더 중심이 되어갔어요. 조이 역시 처음에는 진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이 몇 번 겹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아빠, 요즘 이상한 사람이 학교 근처에 자꾸 서 있어요. 애들도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그냥 우연이겠죠? 그 말을 들은 진은 조이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조이는 무심코 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진은 그 순간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둘 사이의 첫 교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조이는 가끔 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진, 나 학교 다녀올게. 진, 오늘은 날씨 좋지? 그 말에 진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조이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듯 웃곤 했어요. 하루는 조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진은 이름이 진이라 그런지 진짜 진심 같아요. 그냥 말은 안 해도 저를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어느새 이 조용한 개에게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이가 학교에 가고 나서 진이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가더니 바닥에 몸을 낮췄어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귀는 완전히 집중된 상태였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칠 전 봤던 후드티 남자였어요. 아무 말 없이 초인종만 눌렀다가 현관 옆에 뭔가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문 앞엔 하얀 봉투와 함께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봉투 안에는 조이의 이름과 함께 넌 날 잊었니? 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경찰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위협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의 권고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진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웅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진, 미안해. 처음에 널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넌 우리 딸의 수호자야. 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어요. 난 늘 보고 있었어요.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요. 그날부터 저는 진의 모든 행동을 의심이 아니라 신뢰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이 조이의 방문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진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진이 제게 다가와 앉는 그 고요한 시선마저도 이제는 경계가 아닌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은 한 마리 개였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울리는 진심. 그게 진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가장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충성심은 이제 곧 상상도 못했던 순간에 진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이 우리 가족에게 처음으로 경고의 눈빛을 보인 건 조용한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조이의 기분이 한껏 가라앉아 있었고 진은 하루 종일 현관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고 들어가 이불을 덮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말도 없고 밥도 손대지 않았죠. 무슨 일 있었어?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조이는 주저하다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 안엔 다시 올라온 몰래 촬영된 조이의 사진이 있었고 댓글에는 넌 아직도 예쁘구나 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야.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동안의 사진들과 메모, 꽃다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그날 밤도 어김없이 저에겐 야간 근무가 있었어요. 조이, 오늘은 친구 집에 가서 자면 안 될까? 다들 좀 불편해해요. 아빠, 그 사람이 학교 근처에 나타났단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지금 친구들에게조차 거절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지금 내 딸을 노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때 진이 천천히 조이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이의 무릎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내가 옆에 있어라는 듯이요. 조이는 무의식적으로 진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진은 가만히 앉아 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무심하던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조용하기만 했던 그 개였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조이를 집에 남겨둔 채 병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진이 딸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CCTV 알림도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연결해 두었어요. 근무 중에도 계속 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이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이가 거실에 나오면 따라 나와 창밖을 살폈고 잠시 창가로 다가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밤 10시쯤 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이 아까부터 창문 쪽만 계속 보고 있어요. 꼬리도 안 흔들고 귀가 바짝 서 있어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조이, 창가에 가까이 가지 마. 지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진도 데리고 들어가.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할게.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이 도착하기까진 1520분이 걸릴 거라는 말에 저는 근무지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조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연결이 됐지만 5분 후부터는 신호만 가고받지 않았어요. CCTV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뒷마당 쪽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화면 속엔 창문을 넘어 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검은색 후드, 가죽 장갑,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 있었어요. 진이 화면 바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남자의 몸이 흔들리며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짧은 비명이 영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 진은 그 침입자를 창문 앞에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짖지 않았고 난폭하게 덤비지도 않았어요. 다만 물었습니다. 남자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단단히,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진은 아직도 그 남자의 팔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경찰이 괜찮아. 이제 됐어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조용히 입을 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이는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조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진은 조이 곁에 조용히 앉아 변함없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네요. 소리도 안 질렀고 피해도 최소화했어요. 그냥 본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제압한 겁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 내가 없었다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조이는 진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진아, 내가 있어서 난 이제 두렵지 않아. 진은 조이의 품에 안겨 가만히 숨을 쉬었어요. 꼬리 한 번 아주 조용히 흔들리며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성범죄 전과자였고 출소한 지 불과 3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의 방에서는 조이의 사진, 등하교 시간, 집 구조가 기록된 노트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계획된 끔찍한 범죄의 진행 중이었어요. 그 모든 걸 막아낸 건 조용하기만 했던, 작고 얌전했던 한국에서 온 한 마리 개였습니다. 진돗개, 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수호자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진은 말 그대로 우리 집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제 진은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이의 친구이자 제 삶의 가장 깊은 감사를 전하게 만든 존재였어요. 사건 이후 조이는 진에게 매일 말을 걸었어요. 진아, 오늘도 잘 지켰지?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간식 줄게. 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의 목에 새 목걸이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목걸이 안쪽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말 없이 지켜주는 우리 가족의 수호자. 진은 목걸이를 달고도 예전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더라고요. 그 조용한 개가 범인을 잡았다며? 핏불도 아니고 그냥 하얀 개라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진이 기습적으로 침입자를 막아낸 장면을 설명해줬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던 이웃들도 진을 직접 만나고 나선 말을 잃었어요. 이 조용한 눈빛, 뭔가 다르다. 얘는 진짜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 몇 주 사이 동네에 진돗개를 입양한 가정이 생겨났어요. 한 집은 아이가 자폐를 앓고 있었는데 진처럼 조용하고 감정에 민감한 개를 찾고 있다며 진돗개 보호소에 직접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집은 은퇴한 노부부였는데 우리는 짖는 개보단 함께 조용히 걸어주는 개가 좋아요. 진처럼요. 그렇게 말하며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진을 통해 퍼져나간 조용한 감동이 작은 마을을 서서히 바꾸고 있었어요. 조이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진이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뭔가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빠도 더 자주 웃고 나도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조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진은 우리를 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우릴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이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진돗개가 한국의 토종견이며 충성심과 보호 본능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진이 가진 그 조용한 강함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서와도 닮아 있다는 걸요. 조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의 고향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엔 진 같은 개가 많을까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 한 마리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한 나라를 더 알고 그 문화를 더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조이는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조금씩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진이라는 글자를 한글로 써보겠다고 연습도 하고 진도군청 홈페이지에서 진돗개 축제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던 날 조이가 작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100일을 특별히 기념한다며 우리도 진의 가족이 된 지 100일 됐으니까 진에게도 생일 파티 해주자.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조이가 만든 강아지용 케이크와 100일 축하해 진아라는 손글씨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진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조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의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고. 진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날 밤 조이와 저는 나란히 진 옆에 누워 창밖의 조용한 밤을 바라보았어요. 이젠 무섭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진이 있었으니까요.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게 우리 곁에.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는 그저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보내준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소리 없이 곁에 머무는 충성.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존재, 지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을 바꾸고 한 사람의 세계를 넓히고 한 나라의 정신을 다시 보게 만든 살아있는 감동 그 자체였죠. 혹시 여러분도 반려동물을 통해 특별한 감정과 배움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동산책TV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무는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감동의 한 걸음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